고생과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2,036달러, 이더리움 3,192달러. 제가 주말에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커뮤니티에 브리핑을 못 남겼습니다. 금요일 밤 주말 내 횡보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씩 가격을 내리더니 오늘 새벽 하방으로 힘을 좀 주었네요. 현재 공포탐욕 지수는 32, 횡보를 하긴 했지만 지속 저점을 낮추고 있는 비트코인. 더불어 거래 대금까지 많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정답 아시죠? 점점 시장의 매수 심리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도 크립토 토탈 마켓캡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이고 트레이딩 뷰에서 티커 토탈을 검색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15T에서 대다수 현금화를 함께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속 이야기 드린 1.92T에서 1.88T가 오면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풀 현금화를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 50% 정도는 코인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에도 안내를 드렸고 그 타이밍에 맞춰 본인이 평소에 관심 두던 종목들을 한번 사보면 되겠죠. 안정적인 매매를 좋아하신다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코스모스 같이 시가총액이 높은 놈들을, 그리고 나는 좀 리스키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클이나 K코인들을 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차트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그게 안 되신다면 텔레그램 알람 꼭 켜놓으시길 바랍니다. 지속 안내해 드리지만 하락장과 빙하기가 온다고 해서 현 가격에서 한 번에 비트코인이 저 세상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가격을 내릴 것이고 그 안에서 당연히 위아래로 요동치겠죠. 가장 무서운 시장은 요동침도 없이 지속 횡보만 하는 그런 지루한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차트뿐 아니라 이번 주부터 쏟아져 나올 각종 경제 지수들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포함된 수치가 이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러시아 디폴트, 현재 많은 국제 정세의 변수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관점에서 러시아 디폴트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디폴트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 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디폴트, 우리가 아는 국가 부도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로 인하여 미국과 유럽, 흔히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을 당했죠.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한화 800조 원 정도, 현재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규모입니다. 다만 이 중 400조 원 정도가 현재 동결된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제재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모든 것이 다 막혀서 너무 힘들지? 이제 전쟁 그만하고 착하게 살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돈이 없어서 디폴트가 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러시아도 믿는 구석이 있겠죠.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 약화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시대였다면 현재는 거의 미국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미 달러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시작되고 있는 양적 완화, 그리고 중국과의 공급망 문제가 생기며 추가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엄청난 인플레이션, 코로나로 인한 내부 경제 위기, 그리고 일어나게 된 전쟁. 하지만 러시아는 알다시피 엄청난 에너지원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기대어 에너지를 공급받는 국가는 많죠. 스위프트를 통해 러시아산 에너지를 결제하던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새로운 통화 수단을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본인들이 가치를 정해놓은 본인들의 법정 화폐인 루블로 결제를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호 국가들 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도 수락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스위프트로 관계가 끊긴 부분을 칩스, 위안을 결제로 하는 나라들과 무역을 하겠다고 하죠.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후 가치가 폭락했던 루블은 어느새 전쟁이 시작하기 전과 비슷한 가치를 찾아가는 듯해 보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사우디 역시 거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달러뿐 아니라 위안화 결제를 수락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물론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과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중국은 사우디 석유 수출량 중 25%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양의 거의 3배 이상이죠. 이런 입장에서 위안화 결제를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또 사우디와 미국, 중국 사이의 관계 역시도 과거와 많이 다릅니다. 이미 전쟁으로 인해 부족해진 원유, 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을 증가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에 사우디는 거절합니다. 점점 미 달러는 힘을 잃어가고 반대로 미국의 원치 않은 나라들은 다른 결제 수단을 찾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우호국에 한하여 비트코인의 결제를 수락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대단하다로 끝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달러로 전 세계를 통합하듯 했던 미국, 그의 기반에는 미국의 강력한 국력과 적당한 화폐 생성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08년 서브프라임 무기지 사태 이후 미국은 해마다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겠죠. 현재 미국은 압도적인 부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힘이 강했던 미국, 하지만 달러를 너무 많이 만들어낸 그들, 점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는 중국, 그리고 에너지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미국 한판 하실을 외치고 있는 러시아. 이런 상황 안에서 러시아는 국가 간의 결제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만으로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원자재 가격들은 폭등하기 시작하였고 장기화되며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돌연 중국이 상하이를 봉쇄해버립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그리고 봉쇄의 장기화로 인하여 또다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들은 새로운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과거 강력했던 초기 코로나조차도 뭐해 우리 봐봐 깔끔하게 처리했잖아 로 일관했던 중국이 갑자기 코로나로 봉쇄라니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질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성장이 둔화되었고 그 내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속 힘듦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제재는 미국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겠지만 본인들의 생각보다 러시아와 중국이 꽤나 세게 나오고 있는 셈이기도 하죠. 미국이 세계 강대국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너무 많은 달러를 생산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계 부채 1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들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추가로 찍어낸 달러와 그들의 국채, 압도적인 강대국의 면모에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는 순간 많은 나라들에서 그 국채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제재가 그 시험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미국 내부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는 모습 역시도 시험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주부터 발표하게 될 미국 내 중요 경제 지표들을 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좀 더 중기적인 시장을 바라봐 봅시다. 주봉상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는 37,000달러 부근의 주황색 지지선입니다. 해당 지지선을 지켜줄 가능성이 있으나 재차 빨간색 선까지 반등하기보다는 약 반등 후에 해당 구간 아래로 이탈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세가 전반적으로 약세장으로 돌아선 것은 업비트, 바이낸스의 거래량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노란색 동그라미와 같이 직전주의 캔들에서 방향을 돌려주는 추세 전환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3주차이니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28,800달러에서 31,117달러 부근에 하단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는 단기적으로 지켜주며 약 반등 및 횡보의 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만 달러 초반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비트코인은 조금 더 조정이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일봉상 그렇다 할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젯밤 사이에 단기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저점을 다시 낮추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 동력을 단기적으로 많이 잃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갈 시 하단 주황색 지지선 라인인 36,745달러 부근에서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번 주에 주목해서 봐야 할 경제 지표들이 공개가 됩니다. 10일 화요일에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다음 날인 13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또한 14일 목요일에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공개되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은 현재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3월에 비해 8.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은 7.9%, 82년 1월 8.4% 증가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죠. 과연 3월에 과거의 기록을 깰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미 연준은 3월 회의록에서 적극적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시장에 예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각종 경제 지표들까지 더욱 안 좋게 나온다면 연준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걱정이 되네요. 이번 주에 나오는 주요 지표들에 대해서는 지속 매일 영상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던 시기에는 신기하게도 국제 정세와 기술적인 부분 모두 호재의 연속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의 길에 들어설 때는 하락의 재료들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드실 수 있는 지금 한 명의 투자자인 저도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모두 소나기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단순히 무작정 하락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기에 과거엔 상승을, 지금은 하락을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페라리를 드림카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